268의 초구 포메이션 선수들이 좀 어떻게 느끼나요? 역시 128강에서 보였던 만큼 쉽게 해결을 합니다. 네. 이제 좀 당황을 하면서 빠뜨린 경우도 있긴 했지만 8번 공을 앞공으로 선택을 하고요. 뒤돌리기 3쿠션 혹은 5쿠션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5쿠션으로 진행을 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성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경기 구자복 선수의 선공으로 출발합니다. 경기 전에 연습을 하고 있을 때는 100%의 성공률을 자랑했던 268 초구 포메이션이죠. 네. 코스 괜찮고요. 득점. 역시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초구 깔끔하게 득점을 신고하면서 오늘 경기 출발을 알리고 있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그리고 경기 전에 구자복 선수를 만나봤을 때 구자복 선수의 아들도 이 경기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 나중에 좀 화면에 비출지 모르겠는데 구성욱 선수죠. 네네. 네,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네. 이제 당구 꿈나무. 자,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스트로크와 보이네요. 네. 못 본 사이 작년 하이원 리오트 때 봤을 때보다는 부쩍 컸네요. 사실 팀리그 개막 시타를 또 알렸던 구성욱 선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예술구성의 공을 시도를 했는데 예. 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총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고요. 구자복 선수 입장에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득점을 더 해줘야 되는데 빠져나가네요. 저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은 2연속 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을 마감짓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이제 아빠의 커다란 등을 보면서 자라나는 이제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아들이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네. 이번엔 다니엘 산체스의 첫 번째 이닝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드럽게 공 먼저 맞추면서 비껴치기로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비껴치기 이거보다 조금 더 과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공이 좀 앞쪽으로 밀리면서 긴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자, 딱 적절한 힘만 활용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목적구를 맞추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공을 가지 못하게 거기까지만 보내겠다라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득점을 했죠. 추가 득점까지 노려보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연속 득점. 무난하게 득점을 진행시키고요. 네. 이번에도 상당히 깔끔한 스트로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큐를 다운 스트로크라든가 업 스트로크 좌우로 비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그게 상당히 적죠. 키스도 잘 피해냈고요. 3연속 득점. 처음부터 매서운 공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초반부터 과감하게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거리를 짧게 잡았다는 것도 유심히 살펴볼 만한 이유죠. 좋고요. 네. 이제 최대한 내공의 변화를 적게 하면서 내공을 진행을 시킬 때는 브릿지를 좀 짧게 잡으면서 공격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브릿지 거리가 멀게 되면은 내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얇을 땐 더 얇은 느낌을, 두꺼울 땐 더 두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실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이런 공략법들 하나하나를 보면 공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구자복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수 배운다라는 네. 느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수가 아니고 많이 배우겠는데요. 지금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가르쳐 주듯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득점이 되면서 하이런 5점 기부 챌린지에서도 성공을 하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1이닝부터 하이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자복 선수는 잘 길게 빠졌거든요. 아, 하지만 네. 산체스 선수는 그대로 맞춰냅니다. 여지 없습니다. 지금 키스를 정말 절묘하게 빼냈어요. 네. 자, 내공을 아주 멀리 돌아가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공의 터치를 부드럽게 해놨죠. 자, 많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내공을 더 긴 쪽으로 키스를 빼내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좀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지는 뒤돌리기 대전의 모양인데 예. 산체스 선수는 생각보다 큰 차이로 잘 빼내네요. 그러니까요. 덜 끌렸죠? 일단은 6연속 득점으로 첫 번째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큐를 넣었다가 빼는 동작으로 내공을 좀 가볍게 그리고 회전을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네. 미스가 나왔네요. 이번엔 구자복 선수의 두 번째 이닝이고요. 득점. 사실 상위 랭커들이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많이 냈을 때 조금은 위축될 수 있지만 구자복 선수도 충분히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즌 하이원 리오트 때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예. 그때는 떨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대선수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큰 무대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큰 무대에 자주 서보고 그렇죠. 그 대선수들하고 자주 경기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죠. 경험이라는 게 가장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자복 선수도 그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뒤돌리기는 좀 아쉽네요. 자, 코너 쪽에서 내공을 살짝 밀려 들어가게 만들면서 뒤돌리기를 치죠. 덜 밀었어요. 네. 자, 의도적으로 충격을 준 다음에 코너 쪽으로 들어갈 때 내공이 앞으로 확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길게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밀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요.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고요. 스코어는 6대3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 뒤돌리기를 보고 있죠. 자, 빨간 공과의 충돌을 잘 빼내고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잘 빼냈고요. 좋습니다. 인사를 하네요. 노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키스를 빼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네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빨간 공을 빼낸 다음에 내공을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너무나 절묘하게 빼내길래 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인사를 네. 하네요. 지금은 대회전을 쳤던 것 같은데 짧은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한 점 만들어내고 물러난 구자복 선수고요. 자,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빨리 좀 풀어야죠. 지금 전 이닝에서도 뒤돌리기를 쳤을 때 약간 끌고 가는 모양이었었거든요. 탄력을 주면서 내공을 짧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길게 빠뜨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지금 빨리 어깨를 풀어야지 몇 이닝 주면 안 됩니다. 네. 산체스 선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결국에는 운동 대부분의 다른 스포츠를 하더라도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말만 쉬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평생 안 빠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수영을 했었는데 힘을 빼야 물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뜨질 않아요. 제일 어렵습니다. 4개월 동안 물에 뜨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자, 옆돌리기 짧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실수가 몇 번 옆쪽입니다. 나오는데요. 네네. 아쉬움을 일단 자리에 앉지 못했던 다니엘 산체스 선수였고요. 그렇죠.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짧게 빠졌습니다. 이 전 이닝에서는 생각보다 공이 밀리지 않으면서 뒤돌리기를 실패했었거든요. 네. 좀 웃음 나오죠. 그렇죠. 지금 내가 이거를 빠뜨린다고 할 만큼 좋은 공을 실수를 했어요. 예. 좋아요. 네. 까다로운 횡단을 풀어냈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까지 유도해내고 있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횡단을 해결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연속 득점을 만들어야 되죠. 고민되겠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고 비껴치기 길게도 갑니다. 네. 좀 공격적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넣어치기로 갔고요. 이게 밀고 들어가면 조금 불안한데요. 동점까지 노려봤습니다만 일단은 한 점으로 물러났고요. 근데 구자복 선수가 지금 매 이닝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공타 없이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요. 예. 지금 단쿠션에 두 번 맞은 다음에 앞쪽으로 밀리면서 내공이 짧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 부분만 막아냈으면 다득점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이번엔 길게 넘어갔어요. 네. 다니엘 산체스의 공타입니다. 쉽게 이런 공들에 대해서 공타가 좀 나오지 않거든요. 네네. 이 전 이닝에서는 밀려 들어가면서 짧게 빠졌고요. 이번엔 내공이 약간 분리가 일어나면서 긴 쪽으로 빠졌어요. 예. 이 테이블 상태에 있어서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의 경기 128강에서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배치에선 실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구자복 선수에게는 더 없는 기회죠. 뱅크샷 조준. 아, 오늘 첫 공타를 기록하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지금도 조금은 자신 없는 스트로크가 나가지 않았나, 좀 약간 소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전을 전달을 하면서 내공을 좀 눌러놨죠. 옆돌리기 다가갑니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회전을 좀 빼면서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약간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약간 얇은 두께를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의도적으로 두꺼운 두께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내공을 좀 밀어서 각도를 짧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완벽하게 득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법을 제시했죠. 스코어는 8대5. 오. 득점. 아슬아슬했습니다. 산체스 선수도 치고 나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제 특유의 제스처죠. 근데 테이블 위에다가 프레임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테이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옆돌리기 맞아나가기 득점. 시작하는데요. 네. 두 자릿수 점수를 채워넣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큐볼의 움직임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좁은 각도 옆돌리기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도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겨냥을 하면서 살짝의 밀림을 활용을 했고 옆돌리기를 맞춰냈습니다. 네. 4연속 득점 성공. 평소에 칠 때보다 의도적으로 지금과 같은 옆돌리기에서 그립을 좀 짧게 잡고 있어요. 네.
옆돌리기 대전 긴 쪽으로 뻗어가고요. 맞을 공간이 없습니다. 좋네요. 네. 자, 옆돌리기 대전은 맞춰냈지만 다음 배치가 까다롭게 남겨졌고요. 오 연속 득점으로 간격을 벌리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아주 좁은 틈 사이에서 키스를 빼내면서 내공을 먼저 빼냅니다. 하지만 조금 오차가 있고요. 짧게 빠지네요. 네. 지금 본인은 득점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다음 공을 이렇게 남겨주고 들어가면 예. 구자복 선수는 속상하죠. 그렇죠. 구자복 선수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될 법한 배치를 받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거리도 있고요. 자, 지금 되돌리기를 치나요? 이게 오. 지금 웬만큼 되돌리는 모양을 만들어내서는 들어가네요. 네, 행운의 득점.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네. 자, 지금도 최대한 많은 휘어짐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어요. 네네. 하지만 그게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 자리에 앉다가 다시 나왔어요. 구자복 선수 어딜 앉으려 그러냐? 빨리 나와라. 노란 공이. 다음 공 쳐야죠. 그렇죠, 네. 맞춰냈습니다. 득점하고요. 네, 연속 득점.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렇죠.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게 아니죠. 예. 또 산체스 선수가 쉬운 공 안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물론 이게 실력대로만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본인이 좀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행운의 득점이 따랐을 때 좀 더 집중을 하면서 다득점도 좀 만들어내고요. 자, 그래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 상대가 강타자죠. 맞습니다. 노란 공보다 먼저 진행했고요. 아쉽지만 네. 빠져나갑니다. 2연속 득점으로 자리에 앉게 되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2대7, 5점 차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배치였었고요. 네. 득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이프티도 좀 성공을 했나요? 앞돌리기 길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섬세한 두께가 요구가 됩니다. 앞돌리기 출발했고요. 단장 맞고 충분히 득점이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 쉽게 해결을 하네요. 자, 지금처럼 느린 속도로 내공을 무게 있게 들어갔을 때 공의 진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요. 좀 네네. 탄력 있게 진행을 하는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들은 지금과 같은 앞돌리기 길게 배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오픈 브릿지로 갑니다. 얇은 두께로 직접 겨냥했죠. 옆돌리기 득점. 득점이 되면서 세트 포인트인데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가 완벽하게 설계가 됐네요. 네. 그런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거다. 그렇죠. 네. 정말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까다로운 공들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득점을 하면서 세트 포인트마저 마무리를 마지막 짓습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1세트를 먼저 가져오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구자복 소조가 좀 선전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너무나 편안하게 1세트를 가지고 오게 되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잠깐 테이블 상태를 의심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적응을 마쳤고요. 그리고 2세트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초구로 출발합니다. 1세트에서도 초구에 하이런 기부 챌린지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268로 시작되는 초구 배치입니다.
길게 오, 빠졌어요. 네. 초구를 놓치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268 초구 배치 웬만하면 놓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실패를 했습니다. 예. 초구 배치 자체가 좀 분리를 일으키면서 맞추는 뒤돌리기이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더더욱이나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네네. 워낙에 파괴력 있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실수를 잘 안 하는 뒤돌리기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부드럽게 원뱅크 걸어치기로 내려놨고요. 구자복 득점했습니다. 선수의 득점. 2세트 출발을 알립니다. 3쿠션으로 직접 맞추기가 4쿠션으로 직접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었는데 네네.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진행하면서 득점을 하네요. 2세트에서 좋은 출발을 알렸고요. 예.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되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장단 그리고 다시 한번 장쿠션을 맞추죠. 좋아요. 오, 좋습니다. 빠질 것 없이 정확하게 해결했고요. 연속 득점. 자, 되돌리가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성시켰고요. 자, 빠지지 않게끔 잘 만들어놨죠. 좋고요. 네. 2세트 출발이 좋습니다. 자, 1세트에서 실패를 했던 원뱅크 너치가 다시 남겨졌습니다. 네. 이번 옆돌리기 대전을 깔끔하게 득점을 시키면서 다음 공 선물을 받았어요. 자, 이번엔 실패하지 않아야죠. 이번에도 약간 밀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니네요. 득점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6연속 득점, 뱅크샷 2번이나 성공시킨 구자복 선수예요. 구자복 선수도 기부 챌린지에 네. 이름을 올립니다. 하이런 기부 챌린지까지 달성하는 구자복 선수고요. 자, 꼼꼼하게 해결해야죠. 자, 당점과 두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자세가 불편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네. 어차피 스트로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배치죠. 자,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고요. 한 번에 타임아웃을 활용하는 구자복 선수고요. 이번 공격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자세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냥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내긴 무척 아쉽죠. 쏠 필요는 아하. 전혀 없는데요. 그냥 앞공에다가 대기만 하면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이제 속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배지거든요. 이제 음. 관통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공이 짧은 쪽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앞공은 관통이 되고 쿠션에서 반발력이 발생을 하면서 내공을 뱉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하네요. 자, 뒤돌리기를 끌어서 가죠. 코너 쪽으로 향합니다. 자, 이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공이에요. 네. 산체스 선수가 잘 쳤습니다. 예. 이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캐스터님께서 이제 쉽게 치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빨간 공을 코너까지 끄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네네. 끈 다음에 하단을 많이 쓰면 끌리긴 하는데 회전을 여기까지 받기 위해서는 회전을 준 상태로 끌어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낸 거죠. 다시 한번 득점. 지금도 깨끗하게 성공시켰고요. 네. 포지션 플레이까지 염두를 두고 출발시킨 것 같은데 내공이 약간 길게 진행을 하면서 포지션은 조금 쉽지 않게 남겨졌어요. 네. 여기에서 빨간 공이 좀 두꺼운 형태로 맞아주고 노란 공이 더 내려갔으면 뒤돌리기가 딱 나왔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빨간 공 앞돌리기 포쿠션이 있는데 너무 자세가 안 나오죠. 결국엔 하얀 공을 선택했습니다.
득점 실패. 지금 테이블에서 약간 헷갈려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길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과 같은 짧은 쪽으로 진행하는 모양에서는 또 생각보다 짧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쿠션에서 회전이 반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아래쪽으로 미끌리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역회전이 받으면서 짧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코어는 6대2 넉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구자복 선수입니다. 자, 공격적으로 원뱅크 걸어치기 보고 있습니다. 뱅크샷. 너무 강하죠. 네. 구자복 선수가 지금 이 전 이닝에 있었던 옆돌리기에서 너무나 강하게 치면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도 정확도가 요구가 되는 원뱅크 걸어치기에서 지금처럼 탄력 있게 나가면 쉽지 않죠. 자, 물 한 통 다 마셔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죠. 공 3개가 지금 단 쿠션 쪽에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뱅크샷을 노려봅니다. 결국엔 되돌리기 선택했네요. 나오네요. 네. 좀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냈고요. 이번 시즌 27.1%의 뱅크샷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의 뱅크샷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리기죠. 이번엔 공을 먼저 맞추면서 되돌리기 들어갔고요. 네. 순식간에 한 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지금 되돌리기도 의도적으로 강하게 치면서 하얀 공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되돌리기 득점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음 공 포지션도 신경을 썼죠. 자, 앞돌리기 짧게로 가나요? 앞돌리기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역회전이 이번엔 맞춰냅니다. 득점이 됩니다. 지금 내공이 흘러가는 느낌까지도 그 각도를 잡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힘 배합을 절묘하게 해내면서 내공을 계속 긴 쪽으로 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네. 또 뱅크샷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투뱅크 안쪽으로 돌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쿠션, 장 쿠션 하얀 공을 맞춘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꺾어내겠죠. 맞을 곳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흔들림은 잠깐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느새 3이닝인데 또 8점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 랭커들의 무서움이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충분히 비기닝을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1세트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2세트도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뱅크 넣어치기고요. 이번에는 또 들어가네요. 네. 바로 두 자릿수의 점수가 됩니다. 그러고 남겨지는 배치가 너무 좋죠. 또 한 번의 뱅크샷을 성공시켰고요. 이번 이닝에만 현재 8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옆돌리기는 맞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얀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얀 공을 의도적으로 두껍게 눌렀죠. 자, 이렇게 해서 옆돌리기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자,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키스만 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두껍게 경을 해서 횡단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얀 공을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옆돌리기를 완성을 시키죠. 그저 넉넉히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자복 선수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될 텐데요. 예.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렇죠. 자, 옆돌리기 다시 한번 득점하고요. 좋습니다. 10연속 득점. 3이닝 만에 지금 12득점입니다. 지금도 하얀 공이 맞는 속도를 보면은 멀리 도망가지 않게끔 힘 배합을 해놨고요.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 들어가죠.
자, 1세트에서는 옆돌리가 여러 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아, 여지 없죠. 2세트에 들어서는 여지 없습니다. 1세트에서는 내공을 좀 눌리면서 짧게 빠지기도 했었고 좀 네. 탄력이 생기면서 긴 쪽으로 빠지기도 했었는데 자 1세트 후반에 옆돌리에 대한 느낌을 찾아 감을 잡더니 이제는 절대 빠뜨리지 않고 있어요. 테이블에 적응하고 감을 찾은 다니엘 산체스는 사실 그 누가 와도 막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13대 6입니다. 앞돌리기 대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날카롭게 내공을 길게 뽑아야죠. 감기지 않았나요? 약간 감겼어요. 네. 일단은 2점 남겨두고 물러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에 11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간격을 벌려놨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렸던 기회가 오기는 했는데 네. 자 지금 앞돌리기 대회전에서도 내공 좀 무게를 더 실어주면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약간 네. 감겼죠. 자 원투로 진행을 하면서 내공이 앞쪽으로 밀렸었고요. 그 기회가 왔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게 공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회전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네요. 아하, 네.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2세트 첫 번째 이닝 6연속 득점으로 출발이 좋았던 구자복 선수였거든요. 근데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너무 강력하긴 합니다. 그렇죠. 6세트 득점 6점 득점 이후에는 지금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점 남겨두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자 이번엔 시원한 스트로크로 뒤돌리기 감아보려고 하죠. 정확하네요. 구자복 선수 어떡하죠? 지금 의도적으로 세이프티를 해놓고 내려갔던 배치였었거든요. 예. 빗겨치의 길게가 맞지 않는다면 최대한 단쿠션 쪽으로 밀어놓겠다라고 시도했던 배치가 또 풀려버렸어요. 네. 이런 난구도 계속 풀어나오는 산체스이기 때문에 더 막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번 배치 쉽지 않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에서 남겨져 있는 단 한 점 쉽지 않죠. 2세트 세트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자 뒤돌리기를 길게 가나요? 짧게 진행됐어요. 네, 일단 직감하고 물러났고요. 여전히 세트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난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경기 2세트네요. 네. 지금도 의도적으로 하얀 공을 두껍게 쳤거든요. 예. 두껍게 치면서 장장 단장으로 돌아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몰아놨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공의 득점 성공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구자복 선수는 이제 촘촘하게 앞돌리기 대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예. 사실 편안한 마음에서 시도를 해도 쉽지가 않은 앞돌리기 대전이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공을 섬세하게 컨트롤해야만 됐었죠. 네. 심지어 산체스 선수가 세트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더 압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1세트를 빼앗기고 2세트인데 세트 포인트입니다. 네. 자, 뒤돌리기 대전인데 자 목적구끼리의 키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죠. 예.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했네요. 단순히 끌어서 뒤돌리기 대회전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내공과 제1 목적 구간의 키스를 빼면 빨간 공이 장장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얀 공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두께와 스트로크들을 설계를 했죠. 세트 포인트. 목적 구간의 키스를 빼려고 했는데 내공과의 키스가 또 만나버리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뒤돌리기 대전입니다. 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워치기의 형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 산체스 선수도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는 뒤돌리기 대전이죠. 네. 살짝의 키스가 있었고요. 자 도움을 받나요? 오, 오. 득점.
3연속 공타를 행운의 득점과 함께 끊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있었거든요. 자, 한 번은 키스가 났지만 도움 받아야죠. 예. 지금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지금 뭐라도 하고 됐을 경우에는 열심히 인사하고 집중해서 다득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뒤돌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 공이 나오기 전에 내 공이 지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 부분이 너무나 신경 쓰였던 거죠. 네. 자, 얇게 내 공이 먼저 지나가는데 신경을 쓰다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길게 진행했습니다. 스코어는 14대 7. 간격은 7점 차고요. 다니엘 산체스가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비껴치기. 자, 왼손입니다. 손을 바꿔서 스트로크를 준비하고 있고요. 포쿠션으로 치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3쿠션으로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왼손인데도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득점. 이렇게 2세트까지 가져오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아, 구자복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가지 않았던 2세트도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비껴치기가 오른손으로 쳐도 좀 까다로웠어요. 이제 4쿠션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쿠션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이 배치를 왼손으로도 해결을 합니다. 1세트도 2세트도 모두 15대 7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1, 2세트를 모두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산체스 선수가 에버리지가 2.5거든요. 네. 웰컴 톱 랭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0.045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네네. 그렇네요. 자, 이호영 선수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3세트는 구자복 선수의 촉으로 출발합니다.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트로크에 좀 시원시원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네. 4전 3선승제이기 때문에 구자복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치면서 산체스 선수를 또 다른 느낌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에서 산체스 선수한테 밀린다는 거지 예. 구자복 선수도 상당히 잘 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지난 시즌 하이원 리오트비에서도 5등까지 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자, 128강전에서도 다니엘 산체스 선수보다 더 높은 에버리지 1.833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건 맞춰야죠.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아, 확실히 긴장을 하는 경우에는 하단을 사용하는 공들에서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공도 이제 살짝 웃고 있는데 그렇죠. 공이 끌리질 못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내 공의 회전력, 이제 RPM을 걸어주는 스트로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당점을 때리기만 한 거라는 거죠. 3세트 산체스 선수의 첫 번째 이닝입니다. 옆돌리기 출발. 득점. 3쿠션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무난하게 득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힘차게 횡단으로 들어갑니다. 빠질 곳이 없네요. 샷 득점됩니다. 이 연속 득점 다니엘 산체스. 산체 선수의 이제 브릿지를 보면은 손목이 안쪽으로 좀 많이 꺾여 있어요. 네네. 이제 왼쪽 어깨도 이제 턱에 붙으면서 꺾여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네네. 저한테도 손목이 안 꺾인다라고 하시는데 아, 네. 어렸을 때부터 해서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로 손목이 잘 꺾이진 않아요. 사실 동호인 분들도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좀 잘 치는 선수들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무조건 있거든요. 저도 따라하고 싶거든요. 예.
예전에 뭐 데이비드 베컴의 뭐 프리킥을 따라하는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당장은 따라할 수 없고 그 선수들도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씩 한다면 가능해지죠. 자, 뱅크샷입니다. 원뱅크 되돌리기를 보고 있어요. 리드를 찾아오고 싶은 구자복 선수입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반대쪽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너무 조심했네요. 네. 원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더 얇게 맞는다 하더라도 득점이 될 수 있게끔 약간 속도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속도가 가해지면서 내공에 스쿼트가 발생을 했고 생각했던 두께보다는 더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네. 비껴치기로 들어가나요? 눌러놓고 뒤돌리기로 섬세하게 출발시키면서 득점을 하네요. 네. 사실 지난 8차전에서는 128강과 64강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다니엘 산체스 선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9차전에서는 128강전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임지훈 선수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0, 1.731 에버리지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경기가 운영되는 흐름 자체가 너무나 완벽했었습니다. 네. 자, 임지훈 선수가 큰 경험하고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지금 옆돌리기도 빠질 곳이 없네요. 네.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또 한 번 달아날 준비를 마친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최대한 하단을 적게 주면서 내공의 분리를 크게 일으켜서 득점을 했던 옆돌리기고요. 네. 이거 뒤돌리기를 끄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3연속 득점. 당점을 빼고 힘차게 치는 왼쪽 뒤돌리기가 아니고 자, 앞으로 세워치기 포쿠션도 아니고 여기서 끌어서 뒤돌리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끌어서 코너 쪽으로만 간다면 빠질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이번에 뒤돌리기 다시 한번 충격으로 가죠. 268 초구 포메이션과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두껍게 쳐놓고 5 쿠션으로 진행시켰고요. 좋네요. 정말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많은 회전을 준 상태에서 멀리 있는 공 두께를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 이제 김가영 선수도 그렇고 포켓볼 세계 챔피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두께에서 미스가 나는 이유가 회전을 주고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스쿼트와 커브의 양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산체스 선수는 다 맞춰냅니다. 정확합니다. 지금도 이야. 저기 오토바이 밀어치기라고 딱 민 다음에 앞공을 보내놓고 네. 부릉부릉 하고 출발을 하는 거라 그러는데 기어 변속을 하는 거군요. 기어 변속 하는데 이제 기어 네. 변속 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야, 지금 게임 에버리지 2.643 기록하고 있고요. 이호영 선수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떨고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호영 선수의 에버리지는 2.545. 545. 네. 웰컴 저축은행 톱랭킹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6연속 득점이고요. 뒤돌기 얇은 쪽으로 진행했고요. 짧게 빠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엔 맞춰내네요. 네. 자, 코너 쪽을 돌려내는 뒤돌리기에서 짧게 빠졌던 세트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두 번의 실수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부 챌린지에 다시 한번 이름을 또 올리네요. 그렇네요. (7연속) 득점. 이번엔 멀리 있는 공. 지금
앞돌리기가 아니고 끌어서 뒤돌리기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코너 쪽으로 또 한 번 향하고 있고요. 자, 들어가네요.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멀리 있는 공을 회전을 주고 두껍게 힘차게 치는 공. 예. 두께를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께도 정확히 맞췄을 뿐만 아니라 내공도 잘 끌어냈죠. 두 자릿수 점수를 채워넣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고요. 자, 이번엔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 의도적으로 회전을 약간 마이너스를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평범한 회전으로는 짧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역회전을 활용을 하면서 긴 쪽으로 진행시키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야, 그냥 득점이 되는 거를 바라보면서 감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28강전보다도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 갑니다. 자, 길게 빠질 뻔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이 세트 세 번째 이닝 때 11연속 득점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10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백스윙 하며 프런트 스윙 하며 뭐 나무랄 때가 뭐 당연히 없죠. 예. 그렇죠.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이제 백스윙 거리라든가 팔로우 스윙의 거리 같은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브릿지를 짧게 잡고 내공을 쇼트로 치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죠. 네. 이제 오늘 경기까지 남은 점수는 단 2점. 이제 2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간단하게 처리했고요. (32강이) 눈앞에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무난하게 득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빨간 공도 돌려서 올려놨네요. 네.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구자복 선수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반드시 기회는 간다라는 말씀을 이번에는 좀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득점이 되면서 의도적으로 빨간 공을 횡단을 시키면서 뒤돌리기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예. 3점대가 넘어가는 에버리지를 기록을 합니다. 매치 포인트. 지금 이거 뒤돌리기 안 치고 앞돌리기 치는 것 같은데요. 역시 다르네요. 마지막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자복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좋은 경험했다, 잘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봤습니다. 3세트는 진짜로 2이닝만 필요했던 다니엘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결국은 에버리지를 3점대가 넘는 에버리지 기록을 했죠. 네. 자, 웰컵 홈런킹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었던 이호영 선수는 이제 2위로 내려가게 됐고요. 지금 앞돌리기를 친 것도 너무나 현명한 판단이었죠. 자, 멀리 있는 공을 회전을 주면서 두께 맞추기 어렵게 뒤돌리기 친 것이 아니라 노잉 글씨를 사용을 하면서 앞돌리기 긴 쪽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진짜 이 팬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감상 모드였죠. 네. 세트 스코어는 3대 0이었고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다니엘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3세트는 2이닝만 필요했습니다. 2이닝 만에 15대 1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산체스 선수가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